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4월 9일 오전 9시 정각입니다. 어제 2주 동안 휴전이 있었죠. 그러면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, 비트코인도 꽤 올랐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짧은 시간에 그래도 꽤 빠르게 올랐거든요. 한 하루 만에 한 7% 정도.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어저께 밤만 해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, 어저께 아침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는 한 7만 1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한때 뭐 7만 3000달러 가까이 올라갔었어요. 72,857달러까지 되게 많이 올라갔었죠. 그리고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 글도 써놓긴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코인으로 받는다고 했다고 합니다. 이란에서 뭐 그런저런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저는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제가 환전을 더 하고 싶어서 환율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. 환율이 이때 치솟았다가 정부 개입으로 한 1,5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저께 휴전 소식이 나오자마자 환율이 쭉 떨어졌어요. 그래서 한 1,460원대까지 잠깐 빠졌었습니다. 1,469원까지 잠깐 빠졌어요. 저는 여기서 환전을 하진 못했고 한 1,480원 정도에서 어저께 환전을 조금 했습니다. 조금 더 할진 좀 더 지켜보고 할 생각입니다.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. 제 바람으로는 한 번쯤 더 이렇게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.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. SGOV 이야기는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. 한 1년 정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많이 샀습니다. 요때 SGOV를 꽤 샀거든요. 이게 환차익 때문에 한 10% 정도 수익이 났고요. 플러스 1년치 이자가 또 한 4% 정도 되거든요. 이러저러한 수익으로 뭐 이게 돈 벌려고 산 건 아니었는데 혹시 몰라서 사둔 거였는데 수익이 나고 있어요.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GOV를 조금 모아두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때만 해도 SGOV 좀 사놔야 된다. 환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사두는 게 안전하다. 달러 표시 자산을 사야 된다.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많이 안 사셨었나 봐요. 근데 요즘에 1,500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지금 사야 되냐 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럴 때는 뭐 글쎄요, 잘 모르겠어요. 올라간 다음에 다들 사려고 하시더라고요. 좀 쌀 때 사면 좋은데 왜 다들 올라간 다음에 사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. 제가 고래동 공부에도 글을 좀 썼는데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. 오랜만에 칼럼을 좀 써봤습니다. 가격이 올라야만 확신이 드는 투자자를 위한 글,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제가 2021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알트코인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제가 제일 처음 투자한 알트코인이 도지코인이었습니다. 도지코인이 그때 뭐 200원인가 3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. 한 250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. 뭐 한 140원?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또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. 저는 이때 사서 이때 빠져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280원 되니까 얼른 탈출했습니다. 탈출하고 나서 급등했죠. 근데 급등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. 이런 걸 보면서 코인 시장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요때 빠졌을 때 붓다빔이 왔었습니다. 붓다빔. 붓다빔이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얼마 안 빠져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. 50%가 넘게 빠졌어요. 한 54%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 많이 빠져서 좀 힘들잖아요. 근데 뭐 정말 무서운 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빠졌다는 겁니다. 일주일 동안 총 빠진 게 48%. 일주일 동안 48%면요. 정말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. 이게 붓다빔이었는데 제가 대략 한 이때쯤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코인 투자를.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뭐 한두 달 만에 이 붓다빔을 맞았거든요. 저는 그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뭐 저는 초보자고 뭣도 모르니까 크게 빠져서 내가 투자하던 금액보다 많이 빠져서 이때 비트코인도 좀 사고 특히 솔라나를 좀 많이 샀거든요. 솔라나를 이때 꽤 많이 샀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운 상승을 했었습니다. 말도 안 되게 올랐죠. 이때 한 20불 정도에 제가 샀었거든요. 20불에 샀었는데
했는데 무려 250불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뭐 한 12배, 13배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. 여기가 7월이고 여기가 11월이니까 10월 말 정도? 불과 한 3, 4개월 만에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. 이걸 보고 나서 와이프가 이쯤 되니까 본인도 코인 투자하고 싶다고 저한테 1,000,000원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당신 이거 급한 거야? 이때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급한 돈이야? 라고 물어보니까 상관없대요. 한 3, 4년 있다 줘도 되는 거냐고.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해서 이때 사지는 않았습니다. 아무튼 저희 와이프를 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비트코인만 봐도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언제 많이 들어오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.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항상 얘기했어요. 이때 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.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 계속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. 요때도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요쯤 되니까 이때부터 조회수가 좀 잘 나오기 시작하거든.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방송을 열심히 했습니다. 근데 이때만 해도 회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. 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갔을 때거든요. 이게 2024년 3월 11일입니다.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넘어갔어요. 이때부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고래동 공부 회원수도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회원수가 늘어나요. 이게 딜레마이기도 한데 저는 교육업을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늘어나면 제 사업적으로 좋은 거잖아요. 하지만 가격이 오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건 사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? 초반에 얘기할 때 이럴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도 뭐 이때 분할해서 매수하면 나중에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앞만 말씀드려도 바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때 몰빵을 해서 다들 매수를 하시더라고요. 결과는 여기 1억이 잠깐 넘었다가 무려 한 7,700만 원까지 2024년 8월 5일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그리고 뭐 샤메 법칙 이런 것 때문에 49,000달러까지 빠지죠. 이때 많이 아팠겠죠. 그러면서 결국에는 1억이 넘고 나서 횡보하는 기간이 무려 한 8개월이 넘었습니다.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. 정말 지긋지긋했죠. 사람들이 다 떠날 때쯤 저는 이때 계속 방송했어요. 방송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을 때부터 당선이 된 이후까지 쭉 올라서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. 그럼 또 이때는 또 잘 안 사시다가 하락장에 오면 하락을 막고 투자합시다. 이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또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회원수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이때 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때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데 또 몰빵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빠졌죠. 그럼 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때 좋은 가격입니다. 저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. 할 때는 잘 안 사시다가 또 이제 많이 오르면 120K 넘어갔을 때 이때 확신이 들어서 추석 때 다들 많이 사시더라고요. 추석 때 요때 다들 또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이 하락장을 막게 되죠. 그리고 또 요때는 그렇게 열심히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막상 가격이 빠지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물론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때 봐도 꽤 많더라고요. 두려우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팔고 이런 초보자의 본성을 좀 거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느낀 점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살 때 물론 여기가 바닥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럴 때 사면 지나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? 이때 뭐 끼케야 한 2만 달러, 3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. 이러다가 한 12만까지 올라갔었잖아요. 그럼 뭐 6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있었겠죠. 지금도 한 2배 정도 수익이겠죠. 뭐 지금 좀 더 사면 되니까.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이럴 때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? 왜 가격이 올라가야만 확신이 드실까요?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비트코인 같은 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. 지금 가격 좋습니다. 매수하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. 물론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. 지금 7만 달러 넘어섰죠. 여기가 6만 달러였으니까 바닥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. 사실 지금 올라서 못 산다 라고 말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착한 것 같고 물론 지금 2주간 휴전이잖아요. 종전이 아닙니다.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시켜주기로 했는데 전혀 통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. 여러 가지로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주 후에는 종전이 될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2주 후에
다시 예전 같은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, 그러면 또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금리가 인상된다는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비트코인 또 빠질 수 있죠. 미국 주식시장도 빠질 수 있죠. 코스피도 빠질 수 있죠. 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5만 달러대를 볼 수도 있겠죠. 뭐 혹자가 이야기하는 4만 달러대를 볼 수도 있고요.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, 또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2억이 넘어가면, 한 14만 달러 넘어가면 그때 지금 사면 될까요?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때 살 것 같으면 그냥 1억일 때 사시면 어떨까요? 왜 2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걸까요? 수익을 보고 싶다면 지금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가격이 올라서 확신을 갖지 마시고요. 확신이 든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, 그럴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래동 공부에 다른 글들도 많이 올렸는데 시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. 비트코인 입금 주소수가 뭐 1, 2년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라고 합니다. 10년.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좀 과하잖아요. 아니 왜 4년 내 최저가 아니라 10년 내 최저냐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CEX라고 하는데, 중앙화 거래소를 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인 것 같거든요. 중앙화 거래소를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FTX가 망했잖아요. 거래소가 망할 수 있다, 이런 좀 인식이 자리 잡게 됐고요. 요즘에는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아이비트가 대표적이죠. 그래서 좀 대안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중앙화 거래소는 조금씩 쪼그라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인 거죠. 약세장 플러스 약세장인데다가 중앙화 거래소를 탈피하는, 뭐 탈중앙화일 수도 있고, 뭐 요런 게 합쳐져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30일 이동평균 기준에서 하루에 약 3만 1000개의 주소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다고 합니다. 원래는 한 연평균으로 4만 7000개 정도라고 해요. 엄청나게 위축된 걸 볼 수 있죠. 16,0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.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. 시장 참여가 줄고 활동도 둔화됐다, 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부정적이다. 하지만 매도 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. 매도 물량이 감소하는 건 어쨌든 바닥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바닥이 머지 않았다. 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바닥이 어딘지는 알 능력은 안 됩니다. 하지만 최고점을 보면 요게 작년 10월이거든요. 작년 10월 초. 벌써 6개월 됐습니다, 여러분. 알고 있으셨나요? 최고점을 찍은 지 현재가 정확하게 6개월 된 시점이에요. 그럼 앞으로 하락장이 얼만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침체하는 장이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한 4에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치면 지금은 관망할 때라기보다는 분할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주식은 솔직히 많이 안 빠졌잖아요. 뭐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미국 주식입니다. 뭐 많이 빠졌나요? 좀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해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왔거든요. 뭐 나중엔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빠지면 그때는 고려해볼 만한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별로 안 빠져서 그렇게까지 매수할 만한 주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반면에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도 한 40% 빠져있는 상태거든요. 요 정도면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나중에 올라가서 확신이 들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확신이 있다면 지금 좀 수량을 일정 부분이라도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요. 내가 현재 뭐 1억이 있다. 내가 현재 2억이 있다.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제가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하고 통화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고민은 늘 있는 것 같아요.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만약에 2억이 있다. 2억으로 살 수 있는 뭐 플러스 대출을 낀다고 해도 부동산 좋은 거 살 수 있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매한 거 살 수밖에 없거든요. 서울이라면 뭐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고, 아니면 뭐 지방에 가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지만 지방 아파트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? 애매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좋은 가격일 때 그냥 비트코인 2개 사는 게 어떻게 봐도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. 내가 2억이 있다면 지금 당장 2개를 사는 건 좀 위험하니까 뭐 1개는 지금 사고 나머지 1개는 뭐 앞으로 1년 동안 분할 매수한다. 이런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한 10억에서
뭐 많이 되면 한 20억 요 사이쯤 될 것 같거든요. 한 개에 1, 20억이면 만약에 두 개 갖고 있으면 한 20억에서 40억 있는 거잖아요. 그때 부동산을 사는 걸 고민해 볼 만한 거죠. 웬만큼 괜찮은 입지에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니까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시드가 적은데 좀 쭉정이 같은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서 10년을 기다리는 게 그 이후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. 여기랑 여기랑 불과 한 2년 하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. 2년 3개월 동안 정말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. 10년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좀 꽤 많이 넘어오게 된 거죠.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오고.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그냥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여전히 탄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. 두드러진 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수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. 여기로 가기도 하고 팔아버린 것도 맞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이클, 두 사이클 정도 겪으신 분들은 이미 다 팔고 떠난 것 같습니다. 다음 장을 뭐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 이때 팔았다가 뭐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죠. 특히나 3개월에서 6개월 여기가 엄청 많거든요. 6개월 지점이 최고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일 때 여기가 사실 여기 부분이 다 높은 가격일 때 매수하신 분들이거든요.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. 이것도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결국 이분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아요.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때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요. 투자를 할 때 그래도 내가 확신을 갖고 사셨다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내가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신 거면 적어도 3년 가능하면 한 10년 요렇게 부동산 투자하듯이 장기 보유를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매수할 때 훨씬 더 신중해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를 한다고 치면 이거를 지금 사서 예를 들어 20만 원이라고 칠게요. 얘가 한 25만 원까지는 오를 것 같아. 이런 단기 차익을 생각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을 것 같아. 한 10년 정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뭐 삼성전자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. 기왕이면 어차피 10년 투자하실 거였으면 지금이 아니라 좀 이렇게 쌀 때 투자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좋은 기업이니까 10년 가져가야지. 이건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. 이게 전형적인 오류거든요. 그래서 2011년에 9만 원 넘었었잖아요. 삼성전자가. 이때 매수를 해서 나는 장투할 거야.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장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대부분은 아마 손해보고 팔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좋은 기업이면 장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 가격이 쌀 때, 소외받을 때, 아무도 안 살 때, 그럴 때 사서 장투하는 게 정답인 거죠. 근데 아직 그 마땅한 주식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나마 요즘에 좀 브랜드, 소비재 요런 쪽에서 이건 에르메스거든요. 에르메스는 뭐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에르메스 주가가 꺾였죠.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거죠. 저는 에르메스 없습니다. 나이키 가격이 엄청나게 꺾였거든요.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매수를 고민해 보는 거죠. 이건 루이비통입니다. 루이비통 저는 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주가가 엄청 꺾였잖아요. 그럼 나중에 개선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. 좋은 기업이 가격이 빠졌을 때 이럴 때 고민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지금 가격 계속 좋거든요. 이럴 때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. 코스트코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. 근데 이때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좋은 기업이 비쌀 때 사는 건 오히려 손익비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빠졌을 때 혹은 비트코인처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빠졌을 때 이때 매수를 고려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빠졌을 때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기회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오겠죠. 네, 여러분들이 이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이고요.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잔뜩 매수했다면 지금은 지옥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겠죠. 여러분들이
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신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앞으로도 하락장이 지속될 것 같아요. 뭐 단번에 10만 달러 넘고 막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. 시간을 더 줄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매수를 좀 더 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.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1년만, 그러니까 대략 한 2027년이죠. 27년 상반기까지만 요때까지만 비트코인을 매수할 생각이에요. 그 이후에는 더 살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뭐 금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 좀 분산 투자를 활발하게 해볼 생각입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부터는 비트코인에 꽂혀서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만 사고 있거든요. 하지만 전 비트맥시는 아닙니다. 나중에는 뭐 한 10년 후 2035년 이후에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도 있어요. 그때쯤 되면 비트코인의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나스닥보다 뭐 살짝 나은 정도?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부동산을 레버리지 끼고 매수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 봐서 그때 가봐서 결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좀 아쉬운 건 금이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. 전쟁 나면서 한 4,000달러 초반까지 4,098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매수세가 크게 붙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4,700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시 올랐잖아요. 올랐을 때 살 생각은 없고요. 만약에 금이 가격이 이러다가 뭐 흐지부지 되고 떨어지고 아래에서 4,000달러 근처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질 거거든요. 이때는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제 생각에 한 2, 3년 후쯤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때쯤에 비트코인 가격도 좀 높겠죠.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비트코인은 일부는 매도할까도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. 이걸 매도하고 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적당한 미국 주식 같은 걸 사거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미리미리 생각해 놨다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그에 맞는 상황이 오면 그때 실행하면 됩니다. 예측을 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시나리오들을 세워보고 그대로 됐을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시나리오 맞게 대응만 잘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